안녕하세요. 중장년 건강 파트너 행복 노후비책입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5살 여성 환자가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도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치솟으면서 합병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식단을 조절한다고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알고 보니 비타민 C는 열심히 챙겨 먹었지만 다른 중요한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아 효과가 반쪽에 불과했던 겁니다. 오늘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었을 때 당화혈색소를 강력하게 잡아주는 5가지 음식 조합을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와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C와 브로콜리. 서울 양천구에 사는 66살 박미영 씨는 평소에 과일은 잘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에 귤이나 키위를 먹고 저녁에는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타민 C는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8.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식후 혈당은 항상 240에서 250까지 치솟았고 혈압도 점점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비타민 C도 먹고 운동도 나름 하는데 왜 수치가 안 잡히지 하며 낙심했습니다. 주치의는 박 씨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본 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채소 섭취 부족이었습니다. 비타민 C를 아무리 먹어도 함께 작용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면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는 매 끼니에 데친 브로콜리 2-3송이를 곁들이라고 권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는 물론 설포라판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장에서 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을 안정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에는 귤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고 점심에는 현미밥과 닭가슴살, 데친 브로콜리 반찬을 챙겼습니다. 저녁에도 브로콜리를 곁들여 하루 평균 5송이 이상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원래는 140에서 150 사이였는데 안정적으로 120 전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무엇보다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던 게 훨씬 완화됐다는 점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와 영국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제2형 당뇨 환자의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평균 당화혈색소가 0.4% 감소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비타민 C 섭취량이 충분한 사람이라도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박미영 씨처럼 비타민 C만 챙기고 채소를 소홀히 하면 혈당 관리가 힘들지만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와 식이섬유의 흡수 지연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둘째, 비타민 C와 고등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2살 최은자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 귤 2-3개를 먹으며 나는 비타민 C를 충분히 챙기고 있으니 혈당이 좋아질 거야 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8.2%로 나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 270, LDL 콜레스테롤은 150을 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까지 시작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의사는 최 씨의 식단을 보고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타민 C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 염증을 잡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오메가3 지방산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등푸른 생선을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를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최 씨는 그날부터 저녁 식단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 조림이나 구이를 먹고 후식으로 귤이나 키위를 챙겼습니다. 기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븐에 굽거나 채소와 함께 조림을 했습니다. 4달 뒤 검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140대에서 120으로 안정되었고 LDL 콜레스테롤도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손발 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피로감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등푸른 생선 섭취와 혈당 조절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1000m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당화혈색소가 평균 0.55%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미국 당뇨학회 ADA에서도 비타민 C와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내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최은자 씨의 사례처럼 비타민 C만 챙기는 식단은 효과가 반쪽에 불과하지만 고등어를 곁들이면 혈당과 혈관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C와 귀리.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살 이성호 씨는 오랫동안 아침을 식빵과 잼, 커피로만 해결했습니다. 과일은 챙겼기 때문에 나는 비타민 C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식후에 심한 졸음이 몰려오고 건강검진에서는 당화혈색소가 7.9%, 공복 혈당이 1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체중도 늘고 복부 비만 때문에 숨이 가빠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주치의는 문제의 원인을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 식단이라고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권장한 것이 귀리였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베타글루칸이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성호 씨는 아침 식단을 과감히 바꿨습니다. 흰 식빵 대신 귀리 오트밀에 귤이나 딸기를 곁들였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속이 편하고 식후 졸음이 확 줄어든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달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9%에서 6.7%로 낮아졌고 체중도 4kg 줄었습니다. 공복 혈당 역시 160에서 안정적으로 130 전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아침 한 끼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크게 놀랐습니다. 이 효과는 미국 FDA도 공식 인정한 사실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하루 3g 이상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고 허용 건강 기능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하루 한 컵 분량의 귀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비타민 C 과일과 귀리를 함께 먹는 아침 식단은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체중, 콜레스테롤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넷째, 비타민 C와 두부. 대구에 사는 64살 최정자 씨는 평소 고기를 좋아해서 하루 한 끼 이상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는 고기를 줄이고 과일 위주로만 식단을 바꿨습니다. 사과, 귤, 오렌지를 챙겨 먹었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당화혈색소는 여전히 7.5%였고 근육량은 1년 사이에 2kg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줄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이런 상황에서 두부를 적극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동시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대사가 원활해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부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서 고기 대신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최정자 씨는 저녁 식단을 두부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구운 두부와 채소 샐러드, 후식으로 귤을 챙겼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를 곁들였습니다. 3달 후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8%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도 개선되어 LDL 수치가 원래 142던 것이 12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효과는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석 달 뒤 당화혈색소가 평균 0.5%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두부는 100g당 단백질이 8g 들어있으며 포화지방은 거의 없어 고령자의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최정자 씨처럼 고기를 줄이고 두부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과 근육 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C와 고구마. 전북 전주에 사는 71살 장석진 씨는 단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과일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지만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자주 먹다 보니 혈당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8.2%였고 특히 식후 혈당은 250을 넘나들었습니다. 장 씨는 나는 비타민 C도 챙기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오르지? 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의사는 간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자 대신 고구마를 추천했습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C가 풍부할 뿐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C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장석진 씨는 아침 간식을 바꾸었습니다. 빵 대신 작은 고구마 1개와 귤을 함께 먹었고 오후에도 배고프면 삶은 고구마와 딸기를 곁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부족해 아쉬웠지만 일주일 만에 군것질 욕구가 확 줄어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9%로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도 평균 250에서
130, 140 수준으로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체중도 3kg 줄고 무엇보다 간식 욕구가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효과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에서도 뒷받침됩니다. 연구팀은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이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구마를 매일 한 개씩 섭취한 제2형 당뇨 환자 그룹에서 석 달 뒤 공복 혈당이 평균 20mg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장석진 씨처럼 빵과 과자 대신 고구마를 간식으로 바꾸고 비타민 C 과일을 곁들이면 혈당과 체중 관리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때 당화혈색소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5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둘째 고등어, 셋째 귀리, 넷째 두부, 다섯째 고구마.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특급 영양 비밀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는 행복 노후비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